각 클럽의 소속팀 지도자들을 감동시킬 수 없다면 그 아이는 축구선수가 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를 나중에 열심히 하겠죠. 오늘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이 내일 모레 어떻게 열심히 해요? 작은데 힘이 안 붙었다. 뭐 프로 사나이에서 작은 애들을 기다려줘요? 극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도자를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본인 자신 스스로가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노력이 내 자신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딱 생겼을 때 적극성이라는 게 생기고 기술이 향상이 되고 모든 그 플레이가 자기께 되고 그거를 가르치는 게 지도자입니다. 한계를 뛰어넘어라. 안녕하십니까. 축구를 가장 축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축구영TV 윤하평 선생님 반갑습니다. 지난 방송도 그 조회수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틀인가 지났는데 5,000회 이상 6,000회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봐주시면 저한테는 힘이 됩니다. 그래도 저는 좀 행복한 지도자 선생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면 머릿속에 있는 거, 가슴속에 있는 거, 봐왔던 거를 이렇게 학부모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다행이다. 그러면서 구단을 운영하면서 힘든 점들도 있고 이게 살면서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방송도 찍으면서 가르침도 드리고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극소수 정예긴 하지만 우리 선수들 초등부 선수들도 14, 15명 되고 중등부 선수들도 14, 15명 되는데 그 선수들을 지도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여러모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열심히 더 지도를 하고 방송을 켜서 부모님들께 많은 가르침을 드릴 수 있는 축구영TV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들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댓글들을 이렇게 보면 부모님들이 저희 방송을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는지 오늘은 또 축구영 선생님이 뭔 얘기를 할까 뭐 그런 것들도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지난번 편 또 재밌게 방송을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지난번 편에 적극성이 떨어지는 아이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텐츠를 찍어봤었는데요. 자, 조금 우리가 이 축구 이 훈련이라든지 축구에 좀 더 빠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미치지 않고서는 아이만 미쳐서 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축구에 진짜 미치지 않고서는 어떤 전문성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알려드리는 바이고요. 자, 이렇게 저도 이제 지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궁금하대요. 막 네가 또 뭔 얘기를 할지 궁금하고 신선하고 제가 하는 방송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실 때 축구영은 큰 기쁨을 안으면서 방송을 찍고 있다는 거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오늘 주제는요. 자, 자신감이에요. 축구 선수로 커나가기 위해서 자신감이 필요한데 이 자신감은 어떻게 이게 향상을 시키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방송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신감은요. 이 자신감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바로 지도자입니다. 각 팀에 지금 아이를 맡고 있는 지도자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그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쓸 거 아니에요. 어떤 아이는 뭐 어르고 달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혼내기도 하고. 근데 오늘날의 초, 중 선수들이 고등학교, 뭐 대학교, 뭐 프로 선수까지 할 거 없이 많이 혼나죠.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초이스한 거, 선택한 플레이에 대해서 많이 혼나면서 이렇게 축구를 하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각자 소속돼 있는 클럽 팀이나 팀의 감독님들한테 인정을 받아야지만 이 자신감이라는 거를 키울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죠? 걸림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냐면 막 축구를 해요, 아이가. 아이고, 저 어쩌다 잘한 거야. 그래서 멘탈을 흔들어요. 그럼 거기서 멘탈이 무너져, 얘가. 그러면은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자신감이 안 생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걸림돌을 넘어서지 못하면 쉽게 말씀을 드려서 각 클럽의 소속팀 지도자들을 감동시킬 수 없다면 축구로서 그 아이는 축구선수가 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 얘기를 해드리면서 축구영은 낱낱이 파헤쳐드리니까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축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축구가 잘 안 돼서 감독님한테 맨날 혼나고 제가 좀 초등학교 때 볼을 좀 잘 찬다고 해가지고 중학교에 왔는데 중학교 1학년 때는 몸도 많이 아프고 2학년 여름까지는 제대로 활약을 못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좀 그 신체로 하는 축구를 굉장히 즐겨 했는데
있는데 몸싸움을 한다든지 그 상대랑 막 싸움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축구를 좀 즐기면서 한다기보다는 축구를 좀 거칠게 하는 거를 좋아했거든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게 잘 안 돼서 어느 날 한번 생각해봤죠. 제가 자신감이 떨어지냐. 그리고 감독님은 왜 나한테 자꾸 저렇게 지적을 하실까.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많은 선수들이 어떤 선수든지 간에 그런 걸 겪습니다. 공이 나한테 오는 게 싫다. 나한테 공이 와서 내가 무슨 플레이만 하면 욕먹으니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내가 우리 선생님을 한번 감동을 시켜보자. 우리 선생님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한번 다 따라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극단적으로 개인 연습을 좀 했습니다. 제가 즐겨했던 개인 연습은 정말 극단적이었어요. 옛날에 맨땅 운동장이었잖아요. 골대 있잖아요. 옛날에는 골대를 맨땅 운동장에다 한 1m 정도 쇠로 박아놓고 그 위에 골대를 세웠거든요. 재몽둥이 같은 거 막 입이 두꺼운 거. 거기다가 막 어깨를 막 부딪혀요. 여기 뭐 끊어진든지 말든지. 자, 오늘도 작전판을 좀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운동장이 이렇게 있으면 정말 간단하게 훈련을 했습니다. 골대 있으면 골대에다가 막 몸을 부딪혀요. 한 300~400번 밤마다. 오늘 막 쿵쿵 소리가 나면은 감독이 와서 나 봐요. 이렇게. 또 팍 부딪혀요. 일로 부딪히고. 거기다가 푸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플레이가 잘 안 될 때, 그리고 무언가 조금 아이가 자신감이 떨어질 때 그거를 풀 수 있는 거는 반드시 운동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막 부딪히고 여기서 이제 볼을 잡아서 전력으로 요 반대편까지 가는 거예요. 전력으로 매 스텝으로 툭툭툭툭툭 치고 돌아서 다시 툭툭툭 치고. 그러면 그때는 운동장이 이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70m, 75m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전력으로 갔다 와 보는 거예요. 네, 전력으로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올라오더라고요. 체력이 올라오니까 이제 훈련 내용을 바꿉니다. 훈련 내용을 바꿔서 혼자서 개인 연습을 죽도록 했어요. 정말. 가뜩이나 훈련도 힘든데 개인 연습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만족? 나한테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온전히 축구 생각만 하는구나. 그리고 뭐 간절하게 진짜 하늘에다가도 기도하고 좋은 기량을 갖게 해달라고, 좋은 선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정말 훈련을 하나하나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이 이제 저를 인정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우리 팀에 윤하평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우리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수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도 해주시고, 그때 이미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나니까 감독님이 저한테 이제 어린 중학생한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너는 프로 선수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이제 중학교 3학년인가 됐을 거예요. 프로 선수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너 국가대표를 할 수 있냐 없냐, 그게 너한테는 관건이다. 너는 무조건 축구로 해서 밥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 우리 감독님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이제 축구로 밥을 먹고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개인 연습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축구로 선생님들이나 감독 그리고 축구 관계자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본인 자신한테 감동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선수들.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거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맨날 명문학교만 찾지 마시고 좀 제발, 명문학교 가면 뭐 할 거예요. 놀아갈 줄을 모르는데. 그러면 가나 마나라니까. 또 얼마 전에 제가 고등학교,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명문 고등학교예요. 감독님하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됐는데, 우리 1년 후배예요. 저희 방송에도 원래는 출연하시기로 했다가 거기가 이제 프로 산하 구단이다 보니까 구단에서 제재도 하고 이번에 또 우승도 많이 하고 뭐 이관왕 상관왕 매년 하는 팀이에요. 근데 우리 후배인데 그 이야기 하는 게, 요즘 그 애들이 훈련 많이 시키면 몸이 퍼져가지고 뭐 뛰어당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경기장에서. 근데 그만큼 이제 애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나 어디한테 우리는 이제 경쟁 상대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노력할 줄 모르기 때문에, 본인 자신한테 감동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A급, B 플러스 B급 선수들도 그런 노력을 하면서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데, 심지어 C급, D급, F급 선수들이 그런 노력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부모님들이나 선수들이나 제사를 이게 간절하게 이렇게 나아갈 생각을 안 하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니, 제사에 관심이 있어야지.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건 뭔 선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보셔야 될 때, 지금 이제 진학철이잖아요. 진학철인데
진학에서 유리한 선수들은 뭐냐면 물론 그 경기장 안에서 기량을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고 경기도 다 뛰면서 이런 애들이 유리하겠죠. 유리하는데 어떤 아이들이 유리하냐면 축구계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중학교 지도자가 고등팀 감독님들한테 좀 부탁을 하면 고등학교 감독님들로 들어드려요. 이렇게까지 이 중학교 선생님이 소개를 하는데 소개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경기장에서 일단 경기를 못 뛴다는 거는 감독한테 인정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명문학교를 가고 싶어하고 명팀에 도전하고 싶어하고 근데 그 감독님들이 왜 그럴까요? 왜 명문팀이나 이런 팀에 소개를 못 시켜주냐면 가봤자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이에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 나가서도 계속 셀 거 아니에요. 일단 항아리가 깨져 있는데 그거를 메꿔갖고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갈 생각을 하셔야지 그런 것들도 없이 기술적으로 본인의 노력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축구만 시켰다고 명문학교를 가고 싶다. 그러면 저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구 실력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뭐 조금 사춘기가 좀 세게 와가지고 막 어긋나요. 막 나가서 담배도 한번 피고 싶고 막 술도 먹으러 다니고 애가 그래요. 그런 아이들은 일단 학생 신분에 어긋났기 때문에 고등학교 감독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설명을 그대로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내놓고 중학교 때는 안 그랬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그러네요. 그럼 그 감독님이 잘못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애였는데. 그거를 치료를 해서 고등학교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치료를 해서. 그래서 오늘날의 지도자들이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해라 이런 것들은 가르쳐 주시지만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는 못 가르쳐 주세요. 그게 이제 왠지 아세요? 자, 그럼 일반 학생들을 우리가 비유를 하자고요.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이 아예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그 공부를 계속 할 마음이 있는 아이도 있고, 이러면 두 부류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한 부류는 아예 선생님이 신경을 안 쓰겠죠. 축구 지도자도 똑같은 겁니다. 축구를 시킨다고 다 선수가 되는 게 아니라 왜 선수가 안 되냐면 얘는 하려고 하는 애, 얘는 안 하려고 하는 애. 이렇게 해서 부류가 나누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쯤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떤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냐면 축구는 안 하려고 하는데 뭐 재능이 있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있다고요. 노력만 하면 다 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애들을 끄집어내다가 하려고 하는 애들한테 밀어 넣어주는 게 훌륭한 지도자인 거예요. 부류가 이렇게 나뉘었다고요. 이렇게. 근데 선수가 많은 팀, 선수가 없는 팀 그런 장단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선수가 없는 팀들은 저희 팀 마찬가지예요. 막 끄집어내갖고 좋은 쪽으로 몰아가지고 보내요. 아픈 아이들은 치료도 하고 학생 신분에 자꾸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거는 애가 아픈 거예요. 치료를 해서 걔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고등학교나 상급 학교에 거기다가 명문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얼마나 이게 극한 직업이에요? 제 직업이. 그렇잖아요. 근데 애들이 많아버리면 안 해도 그만 안 할 애들만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안 하는 애들은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것도 모르고 우리 아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가고 있다. 이게 문제다. 그런 아이들한테 무슨 본인한테 감동을 받고 이런 걸 어떻게 가르칩니다. 뭐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안 하려고 하는 폼을 잡아버렸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도 아이의 성향에 맞게 지도자를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인지 아니면 어떤 지도자가 좀 이렇게 강압적으로 멱살 짚고 데려가야 되는 애인지 스스로 하는 아이인지. 스스로 하는 아이들은요 스스로 합니다. 이게 다 그렇게 돼 있는 애들은. 또 이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서울대를 가고 연고대를 가는 애들은 같은 교과서를 보고 가는 거예요. 이거 같은 교육을 갖고 가는 건데 그 교과서를 보고 아이들이 터득을 해서 과외도 받고 이러면서 원하는 대학이나 원하는 거에 취직도 하고 사업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게 그러면 우리 아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 아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가, 수준에 대한 거를 부모님들이 판단을 못 하시겠으면, 왜냐하면 지도자들은 좋은 말만 하니까 나중에 열심히 하겠죠. 오늘 열심히 안 한 애들이 내일 모레 어떻게 열심히 해요? 그건 지도자들이 그냥 부모님들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들으실 필요가 없고 부모님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못하는 거는 아이 탓이 아니에요. 그거는 좀 기다려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날의 지도자들이 그걸 기다려주나요? 뭐 프로 사나이에서 작은 애들을 기다려줘요? 기다려주냐고요. 안 기다려줘요. 우리는
자원이 많은데 뭐하러 기다려줘요. 극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참고 이 길을 가시겠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작은데 힘이 안 붙었다. 제일 그게 이제 유소년 선수들이 가장 그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좀 또래에 비해서 체구가 작고 뭐 이런 애들이. 근데 그런 애들은 팀에서는 뭐 기다려준다, 뭐 한다 하는데 기다려주는데 애를 경기를 띠끼면서 이렇게 기다려줘야지. 경기도 하나도 안 띠끼고 1분도 못 뛰고 30초도 못 뛰는데 기다린다. 그 지도자 기다려준다고 얘기하실 수 있나요? 그건 기다려주는 게 아니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런 것들을 좀 부모님들이 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노력을 하는 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제가 또 레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부모님들께 강조를 하는데요. 레슨은요, 축구를 배우는 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채우는 거예요. 뭐 부족한 부분을 향상시킨다. 향상은요, 레슨으로 향상되지 않습니다. 향상은 경험과 본인이 최고의 노력을 했을 때 향상이 되는 겁니다. 계속. 자, 지도자를 감동시키는 거는 선수의 태도와 그리고 선수의 적극성 뭐 이런 것들이 딱 가미가 됐을 때, 그리고 지도자를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본인 자신 스스로가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 뭔가에 홀려가지고 훈련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홀려가지고 훈련을 시킬 때 뭔 얘기를 하면 태도가 좋아. 그리고 막 죽기 살기로 해요. 막 호흡이 막 여기까지 넘어가는데, 저희 팀에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넘어가는데 막 배우려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살아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 아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공 한 번 차고 서 있어. 공 한 번 차고 서 있어. 그리고 감독이 뭐라 그러면 이상 행동 해버리고. 거기서 향상이에요? 어떻게 향상을 시켜요 거기서? 그 지도자가 저런 게 잘못됐다, 이런 게 잘못됐다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잔소리로 받아들이면서 오류가 오는 거예요. 막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뭐 그거 뭐 쇼츠 있잖아요, 그거. 그런 아이들은 절대로 선수 못합니다. 절대로 선수 못해요. 그런 거를 먼저 굉장히 강조를 해요. 훈련 때 100%로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훈련도 100%로 안 하면서 개인 연습할 때만 딱 빠져갖고. 근데 그런 애들은 이제 축구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코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훈련할 때나 그렇게 해. 이런다고요. 그러면 또 거기서 애는 마음상에 또 나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에라 안 해버리겠다 이러다 관두는 거예요. 그냥 90%가 그렇게 관둡니다. 여러분들 아들들이 어떤 부류세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선수? 스스로 할 수 있는 선수는 제가 봐서 많지가 않습니다. 요거를 더듬어 봐야 된다, 부모님들이. 아니 A급 플러스 애들도 저기 레슨 와갖고 막 진짜 피토할 정도로 하는데 기량도 안 돼. 근데 기량도 안 되는 거를 부모님이 먼저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한테 감동이 뭔지도 몰라. 감동 한 일주일 받아. 나 일주일 열심히 했으니까 축구 잘하겠지. 나 한 달 했으니까 축구 잘하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는요, 요렇게 한 달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해가 넘어가요. 그러던 어느 날 수비수들 날 다 비켜주는 거예요. 계속 뛰어넘어요. 모든 거를 매일매일. 그러던 어느 날 팀이 우승을 하고 있고 득점왕을 하고 있고, 이거 내가 한 건가? 내가 해놓고 내가 놀래고. 그런 경지에 가지 않으면 절대로 선수 못합니다. 노력이 내 자신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거를. 내가 여기 운동장 안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자신감이 딱 생겼을 때 적극성이라는 게 생기고 기술이 향상이 되고 모든 그 플레이가 자기께 되고. 제가 작년에 그런 말씀 한번 해드렸어요. 매트릭스 있잖아요.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로 막 이렇게 막 보이잖아요. 그 눈을 뜨는 거예요. 딱 이 공기가 탁 서 있는 느낌이 나고. 그거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선수들, 우리 부모님들. 아이가 먼저 자기 자신한테 감동을 받잖아요. 자기 자신한테. 그거를 가르치는 게 지도자입니다. 한계를 뛰어넘어라. 레슨도 무조건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개인 훈련도. 뻘 가지면 뭐 살짝 이게 아니라 계속 힘이 들어야 돼요. 운동 나가면 내가 오늘 땀을 1시간 내내 흘릴 거야. 그러면 그 땀에 대한 대가를 알아야 된다고. 얼마나 위대한지. 그러면 다른 세상이 열려요. 딱. 그 문을 뚫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부모님들은 축구했으니까 보내달래. 감독만 믿고 있으면 가겠죠. 감독만 믿고 있을 게 아니죠. 아들을 봐야죠. 아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정리를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죽기 살기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에 가는 애들이 하루에 18시간, 19시간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축구로 프로로 가고 싶으면, 축구에서 서울대가 프로 아니에요. 프로 1부 리그 아닙니까? 가고 싶으면 18시간, 19시간씩 서울대 가는 공부하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축구를 해보십시오. 그럼 본인 자신한테 감동을 받습니다. 그럼 감독이 자신한테 감동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 선생님 봤다. 그리고 고등학교 감독님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에는 큰 선수가 될 수 있다. 나 믿고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감동을 줬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그게 시간이 지나면 부모도 감동받아요. 비로소 아이한테. 자기 자신을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하는 레슨이 이런 게 팔자 드리블, 저는 레슨을 손선수 감독님, 윤성효 감독님한테 좀 레슨을 배우면서 어떤 깨달음을 많이 얻었거든요. 아니 레슨을 1시간 시키는데 이 사람 쉬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물도 안 줘요. 프로 선수인데.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양반이 저를 좀 키우시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제가 노력 안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한축구협회 이제 작년에 이제 전무이사 하셨던 이임생 그 선생님들 이제 뭐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제가 실수도 많이 하고 프로 있을 때 좀 제 기사 좀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뭐 시대의 먹튀 뭐 풍우나 뭐 이런 걸로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지도자들 말 안 듣고 마음대로 한다고 그런 선수의 안 좋은 것들을 제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저처럼 이렇게 불운한 선수가 나오지 않게끔 이런 방송을 찍으면서 정보를 드리고 부모님들께 가르침을 드리는 게 조금이나마 제가 축구 인생을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그럼 저 같은 애들이 지도자 하기는 더 좋지 않겠어요? 뭐 좋은 것만 했던 사람들은 좋은 것만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축구에서는 좋은 것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분들이 했던 노력과 남들과 다른 그런 준비들은 저희들이 꼭 참고를 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제가 오늘 강조를 했습니다.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본인이 본인 자신한테 감동을 받아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냐? 순전히 훈련으로 받아야 한다. 지금은 개인 훈련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훈련할 때 훈련 우리 하잖아요. 2시간 훈련 하잖아요. 조깅을 뛰어도 감독님이 50%만 뛰래. 그럼 나는 80%로 뛰어버리는 거예요. 다 끌고 들어가서. 누가 욕을 하든 말든. 그러면 50%만 뛰는 애들이 욕하겠죠. 아, 저 새끼 또 저렇게 지 혼자 운동한다고. 안 한 것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만 되는 거예요. 패스게임 한다. 미쳐서 하는 거예요. 실전처럼. 기초훈련한다. 킥훈련한다. 미쳐서 하는 거예요. 계속. 이 프로그램 안에서 교과서 안에서 선수가 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정말 경쟁력 있는 선수로 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은 선수들한테 1분도 안 뺏기면서 기회 준다고 얘기하는 그런 팀에는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그거는 아니죠. 저희 팀에 작은 선수들이 있는데 잣대요, 전후반. 그게 기회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뭐 선수층이 얇고 두꺼운 것도 있지만 왜냐하면 열심히 하니까 그 친구가. 그러면 그게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교체 선수가 있어도 걔가 다 뛰어요. 열심히 하니까. 누구보다 노력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런 게 지켜주고 키워주는 거고 내가 기다려주는 겁니다. 작은데 기다려준다. 기다려주면 의미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윤화평 FC도 선수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 선수들,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선수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선수들, 내년 진학 잘하고 싶은 선수들, 그런 선수들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우리 팀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축구를 배우면서 부모님들과 저와 같이 이렇게 팀을 잘 이끌어 나간다면 반드시 그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여기 이 안에서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구단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고 초등학교 6학년 선수들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감독님들이 대부분 뭐 축구능 TV를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축구를 이렇게 팀적으로보다는 개인적으로 좀 축구를 잘 배우고 싶다면 초등학교 감독님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저한테 전화 주실 겁니다. 그럼 제가 진학 경기 해서 선수를 그렇게 볼 수 있게끔 조언도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고 레슨 문의도 한번 주세요. 레슨 선수들도 지금 5, 6, 7월 달에 이제 8월 달 대회가 있기 때문에 레슨 선수들도 좀 그 문의를 좀 주시면 레슨도 시간 좀 되기 때문에 주말에 레슨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